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면은 여기 못 나온 사람들도 참고하고 좋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부교감 신경 건강법 제 1번 1번을 다루기로 하고, 다음번 세미나 때 6월 6일 현충일 날 현충일 특강 때에는 부교감 신경 2번 1번과 2번을 어떻게 구별했느냐 하면, 1번은 간단하게 부교감 신경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사열침으로 자극하면서 부교감을 일깨우는 그런 방법을 주로 하고, 제 2편에서는 실제 그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조금 어떤 특강 형식에서만 할 수 있는 뭐 좀 침대도 있고 하는 데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교감 신경 1번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교감 신경 하게 되면은 그냥 부교감 교장 아니고 교감 아니고 자율신경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자율신경.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은 뭐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뇌중추와 그 다음에 사지 말단의 말초신경으로 이렇게 구별되고, 그리고 요것에 대한 어떤 그 신경을 체신경이라고 하는데, 체신경, somatic nerve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또 이제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autonomic nerve라고 해가지고 자율신경인데, 뭐가 자율이냐?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이런 것을 스스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는 호모스타시스. 근데 그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우리 몸이 너무 추우면은 막 근육 운동을 시켜가지고 열을 올려주고, 또 너무 또 더우면은 땀샘을 열어가지고 수분을 증발시켜가지고 체온을 조절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식사에 대한 어떤 그 소화 촉진, 또 우리가 뭔 일을 해야 될 때는 심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딱 집중돼야 되고 하는 것이 이제 스스로 조절되는 게 자율신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율신경이 잘 조절되면 좋은데, 어떨 때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있는 상태에서 교감신경은 에너지를 쓰자.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탈피하자, 이런 것이 이제 교감신경이 관할 영역이거든요. 근데 위기 상황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휴식을 하자, 소화를 촉진하자, 이런 것이 부교감신경입니다. 이제 많은 질병들이 교감신경 쪽으로 갔다가 다시 부교감 쪽으로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안정화가 되지 않았을 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자율신경의 그 중추는 물론 이제 시상과 시상하부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척추신경의 고를 따라서 쑥 흐릅니다. 근데 자율신경 가운데서 교감신경, 에너지를 쓰자 신경,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에너지를 아끼자 신경, 이 두 가지가 이게 쭉 척추신경을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자율신경 절을 형성하고 자율신경을 조절하는데, 대표적으로 교감신경은 이 후두부하고 이 선미골, 엉치에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정화시켜주는 거예요. 부교감신경이. 교감신경은 그 척추, 경추 하부에서부터 요추 한 3번까지 거기에 이제 분포되어 있으면서 신경절을 형성해 가지고 심장이나 뭐 폐나 간이나 모든 장기들을 다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장기에 교감과 부교감이 있어요. 교감이 온됐다 그러면 부교감은 잠깐 후퇴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교감이 끝나면은 다시 요놈은 후퇴하고 다시 이제 교감이 이제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학에서 건강을 회복한다 하는 것은 부교감 신경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럼 교감과 부교감 신경의 어떤 역할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들을 미리 좀 만들어 놨는데요.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
교감신경은 세포 외액에 있는 나트륨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해질로 사용되고, 좀 어려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세포가 있으면 세포막을 이렇게 중심으로 세포 안에 있는 그 전해질 성분과 바깥에 있는 성분이 있어서 물질 교환을 이룰 때 이런 소금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부교감신경은 칼륨, 마그네슘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내려고 하면 여기는 에너지를 막 내서 쓰자, 여기는 좀 아끼자, 에너지를 비축하자인데, 고기는 교감, 야채, 과일은 부교감, 식습관에는 빨리 먹고 폭주하고 포금하고 하는 것들이죠. 부교감성은 절식하고 천천히 먹고 쾌식하고. 여기는 이제 잠도 안 자요. 잠도 적게 자고 막 뭔가를 막 열심히 해요. 여기는 숙면을 편안하게 하고. 운동도 경쟁적으로 과격 막 100m 달리기 이런 거. 여기는 유산소 운동, 발목 펌프 운동이라든지, 그런 이제 걷기라든지. 여기는 뛰기, 걷기. 체온은 교감신경에서는 춥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교감에서는 따뜻합니다. 따뜻한 가운데서 소화도 잘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 영양원은 글루코스라고 당이고, 여기는 아미노산이 이제 주 영양 소화되고요. 약물로서는 요거는 이제 교감신경을 이제 하려면 억제제를 쓰고, 이거는 뭐 이렇게 되겠죠. 면역의 특성에서는 부교감신경이 임파구가 증가된다. 염증 반응에서는 염증은 산화적으로 괴사성이 돼요. 이건 삼출성이 되고, 스민다는 이야기, 스민다. 진물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삼출성이에요. 통증에는 둔감해요. 대표적으로 통증이 있었을 때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그런 주사액을 스테로이드 계통이라든지 이런 걸 맞게 되면 통증이 없어지거든. 근데 너무 강하게 이렇게 주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 끝났는데도 그게 계속 교감이 항진되어 있어. 그러면 신장이 거들나요. 간도 거들나고. 그러니까는 스테로이드 자주 맞지 말고 많이 맞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이제 통증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요. 조금만 막 엄살스럽고 아프고 하다. 여기는 변비가 있고, 여기는 쾌변이고. 요거는 신경적인 안정이고 심호흡이거든요.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늘 해야 될 일 생각나고, 여러분 여자분들은 이제 며느리한테 뭘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안 했구나 하고 꽁하고 그러면은 변이 딱 소변도 안 나와. 예. 그러나 차분하게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면 변이 그 연동운동이 촉진되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강이 건조하고 여기는 수변하고 적절하니. 예. 이 심장과 폐는 굉장히 활발해져요. 증가하고 혈당도 증가하고, 여기는 안정적이고 심호흡을 하게 되고. 한번 심호흡 한번 해보세요. 심호흡 한단 말이에요. 면역체계에서는 아까 마찬가지로 가립부 증가, 임파구 증가. 그래서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에너지 소모용, 에너지 전략형. 대표적인 질환으로서는 뭐 성인병들, 고혈압, 당뇨, 심장병. 근데 부교감이라고 하면 다 좋으냐? 너무 처져도 안 돼. 너무 처지면 우울증이 생겨요. 우울증. 그리고 너무 소화가 촉진하려고 위액이 많이 나와버려. 그거는 위액이 위 점막을 손상 주는 게 궤양이에요. 위궤양.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교감과 부교감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몸이 오장육부가 있는데, 이게 어떨 때는 교감, 어떨 때는 부교감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자연적인 조절은 이 자연에서는 음양, 다시 말해서 밤과 낮 때문에 생긴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밤, 낮이 확실하게, 밤은 어둡고 잠자야 되고 소화 이제 남은 거 해야 되고, 낮에는 이제 아침에 활동해야 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음중양이 있고 양중음이 있듯이 밤중에도 번개치고 야단이 있을 수 있고, 낮에도 우울하고 그냥 비가 내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따진다라면 우리가 부교감 신경을 일깨운다고 했을 때 간단하지만 않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도표를 놓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감 신경 건강법은 우리가 삼캐법이라고 있죠.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그죠?
여기 다 부교감 신경을 일깨우는 휴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부교감 신경을 마냥 그냥 잠이 좋다고 그래서 잠을 한 24시간 자고 해봐요. 그러면 몸이 늘어져서 못 써. 네. 그래서 이제 그 숙면이라고 하는 것은, 쾌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주 상쾌하게 잠자는 거, 깊게 잠자는 거.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먼저 위에서부터 봅시다. 쾌식 잘 먹어야죠. 소화 잘 되고. 그래야 이제 부교감의 에너지가 저축되는 거예요. 또 쾌면 잘 자야 되고, 또 쾌변 잘 배변을 봐야 돼. 배변을 가장 잘 하기 위해서는 연동운동이 촉진돼야 되는데, 연동운동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금부터 대장을 꿈틀꿈틀해서 변을 나가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늘에서 이렇게 우리 습관에 의해서 혹은 리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마음을 이완하고 편안하면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예요. 이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을 위한 삼쾌법, 이것이 곧 부교감 신경을 일깨우는 첫 번째 방법이다. 물론 이제 좀 이따가 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먼저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교감 신경 건강법은 음양법이다. 음양법이 음과 양, 낮과 밤, 밤과 낮. 다시 말해서 제일 쉬운 말로 주경야독. 낮에는 밭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독서한다든지 쉬면서, 또 뭐 잠도 이제 자야 되는데 밤이니까 잠 자야 되겠죠. 이런 자연 순리를 따르는 방법이 이게 이제 부교감 신경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야간 근무, 당직 근무, 이거 조금 피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회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원은 주경야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때 변을 아침에 한번 못 봤다든지, 혹은 또 식사 시간이 안 맞다든지 규칙성에서 좀 벗어나잖아요. 그럼 요게 깨지는 거예요. 음양 조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교감 신경 건강법 둘째로는 음양법.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음양 조화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음양법에서 좀 더 심화시키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음이라 그래서 모든 게 음으로 다 쳐지지 않고 음 중에서도 양이 있어요. 양 중에서도 음이 있어요. 변화무쌍하다는 이야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음도 양도 다 고갈되는 거, 요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낮에는 낮대로 막 일을 했는데 저녁에 막 그냥 그 잠을 또 잘 못 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낮에 일하느라고 에너지 소모됐지요. 밤에 잠도 못 잤어요. 에너지가 고갈된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멍해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피하자는 이야기예요. 낮에 일도 교감신경적인 낮 동안에도 일을 하되 무리하지 말고, 밤에 잠은 좀 숙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음양 전체에 그 에너지가 충분하게 있도록 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방에서 막 치료, 이 병원 저 병원 막 다니다 보면은 오히려 건강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이 음양을 조절하는 것도 나고 받아들인 것도 난데, 나에 대한 어떤 중심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려 가지고서 그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잡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제일 좋은가 하면은, 무의식적인 습관이 잘 돼야 돼. 습관. 몇 시에 주로 뭘 했으면은 그 다음 날도 그 똑같이 해주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꼭 뭐 하는 거 있으면은 달걀 먹는다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을 쭉 해서 거기에다 무의식적으로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옛날 했었으니까 리듬이 한 번 했죠, 두 번 하니까 중복이 돼요.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좋은 습관이 길러져 가지고 건강을 다져야 되고, 음과 양 전체적인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달떠서는 안 되고 깊숙이 내려가 가지고 아주 안정적으로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장육부의 그림으로서 한번 더 다시 살펴보는 그 부교감과 교감신경, 이렇게. 자, 그럼 제가 딱 집어보면은 그게 심장, 교감신경은
막 뛰어라. 폐활량 증가시켜라. 또 뭐 침샘? 침은 적게 나오죠. 교감에서는. 부교감은 많이 나와가지고 소화를 촉진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간에서는 이제 교감에서는 이제 그 당을 분해해서 글리코겐 상태에 이걸 많이 만들고, 그리고 방광은 또 이게 딱 퍼져버려요. 교감에서는. 그래서 소변이 안 나와. 방광이 수축되어야 소변이 나오는데, 이런 오장육부에 대한 것들이 척추마디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척추마디를 막 제압하면은 부교감 신경은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막 정신이 산만하고 막 그런가? 그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주로 일깨우고자 하면은 이 부분을 척추, 흉추에서부터 요추, 상까지를 이렇게 잘 제압해서 장기의 기능을 촉진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머리 후두부하고 성골부위, 엉치 이런 부분을 만지면은 부교감 신경이 안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파킨슨병, 중풍 이런 것들은 다 히프에 핵심이 있어요. 히프, 엉덩이, 히프. 그리고 뒷목, 후두골.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설명드리면은 뇌신경이 이제 12개가 있어요. 12개, 1번에서부터 뭐 이제 후신경에서부터 이제 12번까지가 있는데, 부교감 신경은 3번, 7번, 9번, 10번입니다. 3번이 그 동안신경, 동안신경, 안구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교감신경. 교감신경에서는 확대시키고 부교감신경 축소시키고. 왜 확대시키냐? 막 위기사항을 극복해야 되니까 눈이 크게 뜨고 막 본단 말이에요. 근데 눈을 크게 뜬다는 의미는 아니고 안구가 커진다는 이야기. 안구의 수정체가 이게 동공이. 그리고 이제 5번에서는 안면신경인데, 안면신경은 표정근을 다 지배하고 침샘을 또 지배하고 그래요. 일부러 침샘에 뭐 앞부분 3분의 1 부위 이런데 이런 걸 지배를 해요. 그래서 침도 이 구강 건조 같은 것도 이게 잘 조절해주고 또 표정근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신경의 부교감성이 잘 되면 표정이 편안해요. 근데 성질나고 화나고 하는 것은 교감신경적인 것으로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9번에서는 이제 설인신경이라 해가지고 침 같은 것이 잘 나가서 소화가 잘 되게 하는 거. 부교감성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은 대표적인 부교감신경이 왕초예요. 오장육부에 다 영향을 줘가지고 안정되게 해주는 역할을 미주신경이라는 것이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남바 이야기하면 3번, 7번, 9번, 10번이 뇌신경 가운데 부교감성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참조하시고, 자, 그러면은 오늘의 이제 실제적인 방법으로서 그 부교감 신경이 이 경추신경에서부터 관련되면은 상지하고 관련돼. 상지 손 특히 요 팔요혈, 팔사혈이라는 데랑 이 손끝, 발끝 여기가 다 부교감 영역이 강해요. 그리고 발끝에서는 또 이제 아래 성골, 요추 4번, 요추 5번, 그리고 성골 1, 2, 3, 4번, 미골. 여기에서는 다리를 지배하거든요. 다리의 정혈들, 다리의 그 팔풍혈, 이런 데가 다 관련됩니다. 그러면 제가